안녕하세요. 언남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 설거지론에 대한 영상을 좀 올렸었죠. 그리고 그 부분이 미국에서도 크게 다르게 가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도 한 10년 이상, 20년 정도 그 부분이 많이 논의되어 왔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제가 오늘은 현재 미국에서 어떻게 결혼에 대한, 일단 연애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현상이 한국으로 와서 다시 이렇게 현상이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설거지론이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이미 좀 오래전에 시작이 됐던 거고요. 이제 설거지론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죠. 그 설거지론에서 설명하는 그 여성들이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남자들을 어린 시절에 만나고 놀고 하다가 이제 지치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본인이 사랑하지도 않는데 애를 낳아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뭐 이렇게 시집을 가준다는 개념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이미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여성들의 어떤 본성과 이런 현상이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라는 단계까지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그 결혼과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흔히 모든 여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여성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여성들은 사회적인 이슈와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여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미국에서는 어, 하이퍼게미라는 말로 그 본성을 설명을 해요. 이 하이퍼게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성들은 남성에게 좀 의지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가치가 남성의 어떤 가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항상 어, 더 나은, 그렇죠? 더 나은 상태, 자기보다 더 나을 뿐만 아니라 전의 남자보다 더 나은 남자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하이퍼gem이라는 거죠. 하이퍼라는 게 약간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이퍼gem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하이퍼게미가 어떻게 여성에게는 이게 굉장히 잘 작동을 하는 이론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 배에서 나면 본인의 아이라는 것이 아주 개런티가 되죠. 확실하죠. 그런데 남성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본인의 애라는 보장은 DNA 테스트가 나오기 이전에는 결코 확신할 수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파트너를 바꾸면서 그쵸? 애를 데리고 같이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유전자가 아이에게 들어가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에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성이 만약에 그쵸? 나에게 로열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남성이랑의 과거도 있고 혹은 심지어 나랑 만날 때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했다라고 하면 그 낳았던 아이가 내 아이라는 내 유전자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 유전적 딜리버리 관점에서 보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약간 스니키하게라고 하죠. 약간 이렇게 좀 더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좀 여지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속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다른 남자랑 자서 그 남자의 아이를 갖고 동시에 또 다른 남자랑 관계를 하면서 그 남자 아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죠. 최악의 경우는 본인이 정말 매력적으로 끌리면서 본인이 정말 열망할 수 있는 남자와의 어떤 그런 아이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동시에 본인 옆에 순진하고 자기가 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는 남자를 같이 둔 상태에서 그렇죠? 그 어떤 자기가 열망하지 않는 그 남자, 본인의 모든 것을 맞춰주는 남자의 아이라고 속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여성분이 그 남자의 마음을 정말 훔쳤다라면은 그 남자가 또 뭐 자진해서 본인의 아이가 아닌 그 아이를 길러준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본인의 파트너, 그 남자를 본인을 보호해주고 본인을 생계를 책임져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바라볼 확률이 좀 남자보다는 커요. 그렇죠? 남자가 여자한테 원하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본인에게 좀 정절을 지켜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어, 어떤 가정에 있어서 그렇죠? 좀 널처해 주기를 바라고 뭐 요즘 현대에는 세상이 바뀌어서 여성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게 많아질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어떤 뭔가 바이올라지컬하게 생각을 하면 남자는 여성한테 과거로부터 그렇게 많은 걸 바라진 않았죠. 하지만 이제 많은 걸 바라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걸 바라죠. 그게 뭐냐면 어, 임신을 하고 나와 가정을 이뤄주고 그쵸? 나의 아이를 양육해주고 이런 부분을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으로부터 많은 걸 바라게 됩니다. 생기를 책임져야 되고 보호를 책임져야 되고 어떠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문제를 리드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남자의 가치와 행위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 논의가 많이 안 되어 오던 상황이었고 미국에서는 논의가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보통 요즘 현재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럼 그 상황에서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회의가 많이 생겼고 미국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결혼하는 그 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하이퍼게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으로써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여자는 우리 남자들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어, 그렇게 될 확률은 많지 않구나라는 거를 느낀 사람들이 많죠. 그런 경우에 이제 결혼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두 번째, 그 첫 번째는 하이퍼게미에 대한 이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미국과 한국의 결혼 제도의 차이에 대해서 결혼과 이혼 제도의 차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미국과 한국의 둘 다 위자료라든지 혹은 이혼 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한국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 수당과 위자료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엘러몬이라고 하는 이혼 수당에 액수의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는 경우에 여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많은 것을 여자에게 줘야 되고 심지어 법에서 미국에는 어떤 유책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런 퍼니시먼트라고 그러죠. 그런 처벌이 별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자유연애 국가죠. 그래서 여성이 만약에 바람을 펴서 어, 가정이 깨지던 남성이 만약에 바람을 펴서 가정이 깨지던 남자가 생계를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여성에게 줘야 하는 위자료에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모르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일단 알게 되면 결혼에 대한 회의가 어느 정도 들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이퍼게미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결혼 제도의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결혼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어, 그런 경우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러면 그 남녀 관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딱 두 가지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셀렉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굉장히 좋아해 주는 여자, 나를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인생의 룰까지도 깨가면서 나를 따라와 줄 수 있는 여자. 그렇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women make rules for betas. Women break their rules for alphas. 무슨 얘기냐면 여성들은 자기가 어떠한 철칙을 갖고 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정말 열망하는 남자를 만나면 그거를 깨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남자랑 관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디펜시브하게 방어적으로 행동하다가도 정말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하게 돼 있거든요. 본인이 갖고 있는 룰을 깨는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거를 보여주는 여성을 먼저 찾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셀렉션 단계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만나고 관계를 이어갈 때 한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레임이라는 얘기. 그쵸? 그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관계에서 여성들하고 어떻게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가에 대한 방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본인의 어떤 남성적인 리더십 있는 프레임을 유지를 하면서 이 관계를 이끌어가는 방법과 또 다른 하나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성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맞춰주면서 이거를 영어로는 심핑이라고 하는데요. 다 맞춰주면서 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어떤 카테고리가 하나 있죠. 뭐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런 거죠. 섹스리스 부부가 있는데 여자가 이제 여성분이 그걸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럼 내가 집안일을 이런 걸 다 도와주고 저것도 하고 남자가 돈을 뭐 주로 벌고 여성은 이제 육아에 전념하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남자가 일을 밖에서 엄청 많이 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이런 집안일을 도와주고 하고 하면은 우리가 섹스리스에서 탈출할 수 있겠지 이런 게 이제 심핑인데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면 여자가 남자를 진짜 열망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omen break their rules for alphas라고 했죠. 만약에 부인이나 여자친구분이 그 남성분은 알파, 자기가 따라갈 수 있는 매력적인 남자로 인식을 하면 뭐 이걸 해주니까 조건적으로 이걸 해주겠다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남자고 내가 너무 정말 사랑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게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프레임 유지예요. 이 프레임 유지라는 거는 실은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어떤 남성성이 정말 있고 거기에 눈을 떠서 뭐 노력하지 않아도 리더십 있게 행동하고 여성이 혼란스럽지 않게 문제 해결 잘해주고 그다음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그쵸?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에 굉장히 능숙하고 그다음에 여성분한테 뭔가 이런 너무 이렇게 이퀄하게 이퀄이라는 게 이게 인간의 어떤 권리에 대한 이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파트너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에게 이것저것 어떻게 해야 저렇게 해야 되냐 엄마한테 물어보듯이 어릴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딱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질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리드해서 쭉 가면은 여성분은 그 안에서 그 남성의 그 프레임 안에서 행복하고 안정감을 굉장히 느끼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 여성분은 그 남성분을 더 열망하고 따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연애 관계 혹은 결혼 관계를 가져가는 게 일단 지금 미국에서는 좀 이렇게 아이디어랑 좀 이상적인 관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본인을 열망하는 여자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열망하는 여자를 고르고 난 다음부터도 그 여성과의 사이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연애랑 달라서 내가 심팅을 해야겠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후에도 남성들이 남성적이고 리더십 있고 책임감 있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섹스리스 부부가 있다고 했을 때 어, 그 남성이 무슨 뭐 설거지를 도와주고 이런다고 해서 그 여성분이 막 그렇게 좋아하고 뭐 안 하던 섹스를 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전에 얼마 전에 그 뭐였죠? 제가 프로그램에 잊었는데 그 강경준 씨하고 그 장진영 씨였나요? 이게 보면은 결혼 후에 그 인터랙션이 많이 달라졌죠. 그 강경준 씨가 한 번은 친구들하고 어떤 농구도 하고 술도 먹고 잠깐 늦게 들어왔는데 다음날 이제 와이프분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성분이 막 집안일 도와주면서 계속 이렇게 눈치를 보죠. 근데 어떻게 그 부인분은 반응을 한가요? 더 짜증을 내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여성분은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얘기인데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제 여기 이 프레임이라는 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강경준 씨가 했어야 하는 행동은 눈치를 보고 샘핑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들어왔으니까 잘못을 한 거죠. 그러면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겠죠? 그러면 그냥 여성분이 뭐가 필요한지 탁탁 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이를 재우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아이가 깨지 않게 여성분이 아이를 달래고 있을 때 문 조용히 닫고선 뭐 집안일들을 이렇게 소리 안 나게 빨리빨리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 또 리더십 있게 그 관계에 대해서도 만약에 아이를 다 재우고 나서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언제 왜 나를 보내주고 그랬어 이렇게 화낼 거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리더십도 없고 책임감도 좀 없어 보이죠. 아 근데 저는 지금 강경준 씨를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많은 남성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저는 그게 또 방송이라서 강경준 씨와 그 부인분이 어떤 시나리오대로 행동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강경준 씨는 원래 뭐 굉장히 남성답게 행동을 하는 스타일인데 방송이라서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그 방송에 보여졌던 모습만 생각을 해보면 그 상황에서 눈치를 보고 뭐 자꾸 이렇게 내가 이렇게 너 도와준다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줄 게 아니라 그냥 딱 그 여성분이 아이를 재울 수 있게 그다음에 그럼 재우게 되면 소음이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집안일 딱딱 도와주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대화를 할 때에는 리더십 있게 어제는 내가 친구들하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 좀 늦어서 너가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 수고했다. 다음에는 내가 좀 너가 좀 더 힘들지 않을 수 있게 뭐 약속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조정을 해보고 또 친구들한테도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얘기를 해보겠다 하고 대화를 딱 끝내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생산적인 행동을 해야지 거기서 네가 왜 화가 났느냐라는 식으로 부인에게 거기서 자꾸 맴돌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는 남성적인 프레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은 미국에서 설거지론이 하이퍼게임이라는 단어와 함께 떤 심도 깊은 이해가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꼭 설거지로는 좀 너무 우울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하이퍼게임이라는 말은 이 우울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성들은 당연히 그 남자를 열망하더라도 그 남자가 리더십 있고 책임감 있고 본인의 어떤 삶에 의지가 돼줄 수 있는 그렇기를 원하고 여성분들은 본인의 남자가 항상 본인의 인생의 최고의 남자이기를 바란다. 라는 방향으로 조금 포지티브하게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하이퍼게미는 긍정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근데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설거지 이론처럼 되는 거죠. 예. 뭔가 본인이 좀 이렇게 뜯어먹을 수 있는 남자를 고르는 방식으로. 근데 남자가 이제 매스큘린 프레임을 잘 잡고 열망하는 여자를 잘 골라서 이끌어 간다라면 그 여자의 어떤 하이퍼게미의 속성이 많이 나올 수가 없겠죠. 본인이 갖고 있는 남자가 최고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이면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남자들이 져준다라는 느낌의 여성에게 납축 엎드리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는 오히려 여자분들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자들이 궁극적으로 남자한테 원하는 거는 본인보다 더 나은 남자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남자와 살기를 바라는 거지 남자들이 스스로 저 여자가 나하고 결혼해줬지 나는 별거 아닌 남자지라는 프레임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정말 쇼킹할 거예요.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자는 어떤 느낌을 받을 확률이 높냐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럴 확률이 높아요. 어떤 확률이냐면 굉장히 모욕적인 느낌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의지하려고 고른 남자가 나보다 못한 남자라니 다른 남자보다 못한 남자라니 나한테 수그리고 눈치 보는 남자라니 이거는 여성들이 이해를 하시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들 마음속에 아주 깊은 잠재의식 속에는 그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느낌으로 본인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난 여자로서 내가 고른 남자가 내 인생의 최고이길 바라고 내가 의지할 수 있길 바라고 굉장히 책임감 있는 남자이길 바라고 리더십 있는 남자이길 바라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는 남자이길 바라고
내가 그 남자를 열망하고 그 남자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남자이길 바라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과 미국의 어떤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설거지론, 또는 하이퍼게미, 남성으로서의 프레임, 심핑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금방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